소외받은 서울시입니다. 얘기도 좋지 않고 조금 더 크게 말씀. 네, 이게 더 큽니다. 뒤에 저가면 네. 예, 서울시입니다. 남도 춥고 운동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릴 게 하나 있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이 예인데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모자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가지신 유인물이 17페이지인데 혹시 저한테온 것은 13페이지를 몇 페이지에 따라 17페이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모임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 윤영 교수님이나 윤석열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썩었습니다. 지금 오해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CBS, 그 다음에 CBS에서 발행하는 녹화 뉴스, 그 다음에 국민일보 있죠. 좌파 신문, 좌파 방송, 좌파 언론입니다. 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뭡니까? 이건 노동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스스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반대민전이라고 규정에 오면 민주노총은 공산혁명을 함께 할 동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북한과 함께 공산혁명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적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혁명동지라. 그리고 금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노총이 북한에서 내려보낸 지령문을 읽었잖아요. 그걸 연대사라고 해서 연대. 같이 연대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한민국을 파멸시켜서 공산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조선노동당의 외곽 노동자단체 조선직업노동자 총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조선직총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직총하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동결의문에는 주한미군 철수, 국방법 폐지, 연방제 통일, 지지, 구체적으로 가면 사드 반대,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별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집회에서. 우리 대통령이다 또는 과거 국무총리다 장관이 북한하고 이 통치 행위 차원에서 협의도 하고 회담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읽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언론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 KBS, MBC, SBS의 주력 노조, 그 다음에 연합뉴스 말고 또 연합뉴스 TV가 있습니다. YTN, CBS, 이런 주요 방송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는 민노총 소속 언론 요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우리 신문에 방송 보면 항상 한두 개 방송 빼놓고는 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무위원장 깍듯이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시라고 하면 전시가 뭡니까? 아무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은 이 언론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 안 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유명한 악성 베토벤이 1770년에 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지만 미국의 라이트 헤이저가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우리 공중 운행에 성공한 날이 오늘입니다. 1903년 12월 17일이죠. 베토벤은 1770년 12월 17일이고 그런데 오늘 명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자 죽었죠. 김정일이가 오늘 죽은 날입니다. 2011년 12월 17일이죠. 오늘 죽은 날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가짜뉴스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김정일이가 2월 16일이 생일입니다. 이날 생일 태어난 날 북한의 문헌 심지어 교과서까지도 겨울인데 제비 216마리 2월 16일이니까 216마리죠. 216마리 제비가 백두산을 나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문헌에 여러 문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겨울에 무지개 자라는 뜻이죠. 겨울에 뜨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쌍무지개가 백두산에 떴다. 2월 16일 날. 예? 그리고 김정일이가 6살 때 아까 지구본 이야기를 했으니 지구본을 해서 일본 열도를 딱 만지니까 갑자기 전 일본이 흑암, 암흑세계가 되더라. 이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김일성은 항일투쟁할 때 자기들 말로 항일투쟁을 했는데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식량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쌀이 되고 쌀알 그 다음에 무기가 없어서 솔방울을 가지고 만드니까 작탄, 수류탄이 돼서 이걸 무기를 했다고 교과서에 얼마 전까지도 그 교과서에 실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에 소속된 언론사들이 정확히 134개입니다. 이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 관련 이 기관들, 단체들 이것도 한 20여 개가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도 민주노총에 왔습니다. 우리 여기 충청남도 대전이고 그러지만 지금 충청타임스, 그 다음에 대전일보, 그 다음에 조금 적은 온천신문, 그 다음 보은 사람들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거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좌파 빨갱이 소속. 여기 있잖아요. CBS, 국민일보, 녹화뉴스. 이게 보면은 원래 이 기독교란 종교는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신론 아닙니까? 신이 없다고 보는 신.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북 좌파라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4가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방제 통일. 이 크게 4개 중에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종북 좌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8년 8월 15일에 설립된 대한민국과 건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부정한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그럼 김대중은 왜 부정하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던 한 사람도 저희 동료 한 사람도 제2건국위원회 대변인으로 발령돼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제2건국위원회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해체됐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6.25를 북한의 입장과 비슷하게 통일전쟁이라고 했습니다. 6.25가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미국 쪽에서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수집해가지고 딱 6.25를 정의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 공격 행위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 이게 남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화 파괴 행위다. 그래서 빨리 원상복귀해라. 38선 이국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그게 안 썼습니까? 그래서 다시 27일 날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유엔군을 편성을 결의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유엔군 사령부는 족보받는 조직이다. 이거 없애져 버려야 한다. 유엔군 사령부를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유사시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 지금 이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 8군 사령관, 주한이라는 부처이고 한미연합사령관 4개의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다면 영어로 I have 4 caps. 그러면 나는 모자가 4개 있던 데서 나는 직책이 4개 되십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사령관 또는 한미연합사령관, 미 8군 사령관 또는 주한미군 사령관 할 때마다 야전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자가 4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직책이 4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진다면 일본에 6개 유엔군 기지가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에서는 떠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강경화 외무장관 있을 때 중국 가서 죽어도 한미일 군사 협력은 없다.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없다. 몇 가지 했죠. 그 산불 정책이라 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정통성 문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거, 그 다음에 국보법 폐지, 이거,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이제 좌파들이 쓰는 이 용어가 아니라 우리도 흔히 쓰는데 북한이 쓰는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민족, 민주, 통일, 자주, 민족 대단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기본 정신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괜찮다 했는데 얼마 후에 북한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은 아주 엉뚱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주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당사자 원칙을 존중한 건데 북한은 자주란 건 외세 배격,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이게 자주다고 했고, 그 다음에 평화는 뭐냐? 우리는 평화를 갈등이나 분쟁 또는 전쟁이 있는 상태, 실제로 브리테니가 백과사전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백과사전도 세계적인. 그런데 북한에는 그게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자본주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 멸망하는 것. 왜? 자본주의 세력은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항상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때문에 이런 침략 세력이 없어져야 이 평화다. 그래서 평화 이꼬 자본주의 폐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민족이 대당을 하는데 왜 남한에 국보법을 두고 있냐, 국가보안법을 두고 있느냐, 심지어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용공,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하고 간첩도 활동을 보장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걔들이 말하는 민족 대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7.4상명회도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렇게 별로 그걸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걔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건 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이 때 자유라는 말을 빼내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가 뭐냐? 북한이 말하는 소리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뭡니까? 그 소위 무산계급, 노동자, 어쩔 수가 이야기죠. 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 부르주아, 유산자를 때렸고 세우는 그것을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지만 북한은 걔들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네? 또 민족. 우리는 언어 갖고 혈통 갖고 이런 문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걔들은 김일성 민족,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그러죠. 태양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솔레미오라는 노래 있죠. 네? 네. 나의 태양인 거예요? 우리말로? 맞습니다. 북한은 오솔레미오를 누가 그걸 작곡했습니까? 이제 이탈리아인데 그것을 김일성의 탄생을 예상하면서 김일성을 위해서 작곡했다고 그렇게 북한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쓰는 이런 용어 전략 이런 거 상당히 이렇습니다. 아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합쳐서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에 했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왜 가짜인지 말씀드릴게요. 김일성이 생일은 1912년입니다. 1912년. 평양, 대동군, 고평면, 거기서 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1919년경에 중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학교도 옮기고 하는데 그러면 이 1920년대 김일성이 간 게 10대죠. 그때는 김일성이가 뭘 하고 다니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1926년 김영직이가 죽습니다만 그때 뭘 하고 다니면 마골단이라고 중국인 마골이라는 사람이 말맞자 빼오릅니다. 마골단 말빼 단체라고 그렇게 보죠. 거기에 가입해서 온갖 노략질을 당합니다. 이 뭐냐면은 방화, 살인, 강도, 약탈, 실제로 사람도 10명 김일성 마골단이 죽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살인합니다. 불악마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0대는 이 중국 공산당 계열에 속해서 소위 항일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김일성이가 1931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10월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그 전에는 다른 인민혁명군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중국 공산당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편성해서 만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란 게 뭐냐면 1932년 3월 1일자로 일본이 세운 계례국이 됩니다. 중국 동북방에 있는 만주 지역이. 그러니까 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시하의 조직인데 이것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인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독립과 해방을 하는 전혀 무관한 활동입니다. 김일성의 활동.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에서 아무런 지원을 없어요. 알아서 독자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기 지원을. 그러니까 그 소위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구이라는 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약탈, 방화, 살인, 물건 뺏는 거. 그래서 그 김일성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그 보천보 전투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보천보 전투라면 틀편이고 이 한국도 그 갑상군 보천면에 일본 주자소 지서가 있는데 지서를 습격한 사건은 사실은 지서를 습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보천면에 들어가서 상가를 약탈하고 농가를 약탈해서 뭐 돼지, 소, 닭 다 잡고 그 물건 뺏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충돌하는데 일본 경찰은 치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만주가 자기 식민지국인데 모든 만주에서 당시 이 김일성의 활동은 약탈, 방화, 살인, 강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일본 경찰이 치안 유지에 의해서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일본 경찰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만주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지 대한민국 해방이나 독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일성의 활동이라는 거. 네? 그것을 우리 좌파 학자들이 김일성이 항일체념을 이해해가지고 심지어 뭐 국가보훈처까지 김일성이 뭐 관련 인사들한테 뭐 훈장을 줘야 된다 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얼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대 되면 이제 일본 이 일만군 일하고 식민지 만주하고 합쳐서 그걸 일만군이라고 하죠. 일만군경 이 토벌 작전이 시작해 피해서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가서 이 러시아 소위 25군 저쪽 연해주 쪽에 있는 군강부입니다. 25군 지하에 88 독립보병여단 또는 88 뭐 정찰여단 또는 88 국제여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거기 가서 대위 영입니다. 계급은 그쪽 대위고 거기서 정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두 혈등을 조작하면서 김정일이가 1942년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그런 항일투쟁 운동을 아무 기록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이가 1942년에 쓴 자필 수기가 있습니다. 보천보 전투를 자기가 주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에 밀령을 두고, 아지트를 두고 했다는데, 그것도 북한의 모든 문헌을 보면은 1984년 전까지 백두산에 밀령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조작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천보 전투를 주도한 사람은 그 사람도 김일성인데 이름이 그 사람은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가 1937년 6월 4일인데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1월 13일 날 저기 만주 무성현 해발 1000m 양목정자라는 그런 산에서 아침밥을 먹다가 일만군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김일성이는 이 참수를 당합니다. 이 총 맞고 죽어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일성이 맞냐 안 맞냐 하는데 김일성이 맞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또 일본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 매일신문에서도 김일성의 준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39년, 40년에 다시 김일성이 나타납니다. 죽은 김일성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김일성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당시 소위 소부대들 노략질하고 소위 항일 운동을
93한 부대들은 전부 다 그 신출 기밀을 했다는 그 김일성의 이름을 그 부대장들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김일성이 또 나타난 겁니다. 김일성이가.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김일성이는 그 보천보 전투를 주도했던 김일성이는 이미 1937년 11월 13일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김일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도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의 부인이 누굽니까? 김정숙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 전투에서 부상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근데 1939년 만주 장백현 반절부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니까 자기 부인이 그 누구냐면 따라다니는 청년 여자부장 김혜순이라고 있습니다. 작전상 헤어져야 됩니다. 부상되고 같이 다니면 전투상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여자를 일본 공작 대장이 잡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모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인이 김정숙이가 아니라 김혜순이 김일성이가 부상당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김일성이는 80년대에서 안경을 낍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보면 1930년대 안경을 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1968년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노동당 고위 인사가 이렇게 모순되게 이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국내 조직이 좌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노총, 전교조, 심지어 민변, 전농. 참 이게 한심하다 할까요? 어떨까요? 시간이 오버돼서 할 말은 많지만 이걸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